여러분 반갑습니다. 슈퍼리시입니다. 오늘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.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850에서 900포인트 이 사이에서는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좀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딱 보기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. 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뒤에 다가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랑 우리가 좀 포인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, CJ CGV랑 콘텐트리 중앙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 드릴 건데, 최근에 범죄도시2 여러분들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영화관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범죄도시2도 너무나도 재밌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6월 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대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,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어렵지는 않죠. 다 알아들으실만 하죠.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뭐 써서 글도 보여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좀 얻어 가시고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전부터 보면은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거다, 애매한 위치에서 차라리 우리가 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그 박스권의 위치가 어디예요? 850에서 900포인트 요 사이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거다. 그리고 나서 차라리 900포인트 근접해 있을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박스 흐름 뚫고 올라갔을 때 사거나 아니면은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지금 지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자, 이렇게 금요일날 딱 정확하게 899.01 딱 찍고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.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면서 좀 종목들에 대해서 모아갈 타이밍 아니면은 모아갈 시기 요런 거를 좀 분리를 해 놓으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보는 거, 종목을 보는 거, 그 다음에 뭐 수익 내는 거 요런 것들이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879포인트이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 차라리 여기 하단 850 부근에서 850포인트 이 부근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900포인트 위로 좀 지지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박스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879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부분, 그 다음에 위로도 좀 상방이 막혀 있는 부분,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편안한 위치에서 차라리 한 템포 죽여놓고 보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더 편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뭐 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겁먹으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어차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1% 지금 이상 빠지는 흐름이고, 전체적으로 당연히 뭐 그러면은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르는 것들을 딱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유가라든지 가스, 석탄 뭐 이런 에너지 쪽, 그 다음에 사료를 필두로 한 식음료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는 있다. 뒷부분에다가 좀 시장이 피곤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, 일부 방산 쪽 흐름이 보여요. 확실히 북한의 8발의 미사일 도발,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보 정권이랑 보수 정권의 차이가 좀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남다를 수밖에 없다.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니까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강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대표적으로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모멘텀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 성격이에요. 이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빅텍이랑 함께 대표적인 방산주의 성격이기는 한데, 실질적으로 풍력 관련주로도 과거에 한번 랠리가 나온 이력이 있어요,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좀 같이 상승을 묶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, 오늘 뭐 신재생 쪽도 나쁘지는 않아요. 풍력 쪽, 그 다음에 태양광, 스페코는 풍력 쪽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 분위기긴 한데, 뭐 데모도 밀리고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것도 밀리고 흥국도 밀리고, 근데 최근에 부각을 받기
올라가기 시작한 서암 기계공업이나 서현 탄메탈 요런 애들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요. 지금 보면은 윗꼬리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응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새롭게 부각을 받는 애들이 좀 강하게 움직인다. 근데 요즘 시장을 딱 보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. 왜? 이유가 뭘까요? 왜 시장을 보면서 뭔가 좀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더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? 이런 피곤한 부분.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누군가 대장주가 팍 치고 가면은 후발주들도 탄력적으로 정말 파바바박 따라가야 돼요. 근데 오늘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에너지 쪽은 S에너지 홀로 25%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후발주들이 제대로 따라붙지를 못해요. 지금 식음료 쪽도 제주산업이 15%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전혀 못 가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서암 기계공업 요런게 아침에 크게 갔는데 다른 종목들은 전혀 동조가 안 된다.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뭔가 한 테마에서 대장주가 딱 치고 나가면은 밑에 쫄병들, 요 친구들도 같이 파바바박 올라가줘야 된다.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.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, 이거는 잘 아시는 현대차 그룹에서 지하철, 기차 만드는 회사예요. 최근에 강한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시 전차 K 시리즈 있잖아요.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자주 봤던 부분이 있는데, K9 자주포도 당연히 멋있을 수 있고, 현대 로템의 주력은 K2 전차예요. 그래서 아무튼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차 수출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반기에 폴란드라든지 노르웨이 이런 유럽 수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우리가 좀 시장을 딱 보기 전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, 환율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고 봐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. 결국에는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내려와 줘야지만 시장도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수가 밀리면은 밀릴수록 더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에너지 쪽, 방산 쪽, 이쪽이 움직일 수 있고, 다른 쪽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딱 명확하게 지금 시장에서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다음 넥스트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좀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써드렸는데, 지금 시간이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, 지금 콘텐트리 중앙이라든지 CJCGV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, 일단 콘텐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, 이게 스튜디오 룰루랄라 구 JTBC 스튜디오랑 메가박스 중앙이 있는데,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분별 매출 비중이 방송이 72%, 영화가 26%, 기타가 2% 요 정도로 나왔던 부분이 있고,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356억 원으로 영업이익 적자가 318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제는 다시 또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은, 아무래도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메가박스가 범죄도시2를 직접 투자를 하고 배급을 했고, 그리고 지금 극장가가 완전히 살아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좀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콘텐트리 중앙이 워낙에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.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오히려 2만이 아니라 45,000원 요 부근에서는 분할적으로 우리가 담아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정확하게 45,000원은 아니고 46,000원에서 44,000원 요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. 우리가 모아가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이제는 밀린 대작들이 계속해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.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가 수익이었는데,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극장가가 완전히 풀리면서 극장 내 자리뛰기 취소라든지 아니면은 팝콘, 음료 이런 것들이 취식이 가능해진 것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, 어떻게 보면은 가끔 보면은 저도
영화를 보러 갔는데 내가 팝콘을 안 먹으면은 좀 뭔가 좀 허해요. 내가 화장실을 가서 좀 뭔가 볼일을 보고 손을 안 닦은 듯한 이런 느낌? 그만큼 팝콘도 같이 먹는 맛에 좀 어떻게 보면 영화관을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범죄도시2는 이미 1000만 이상 관객을 좀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, 최근에 보면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브로커의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받고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통해서 감독상을 받았고, 이번 달에도 한국 영화를 보러 당연히 많이 극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거기서 추가적으로 탐 크루즈 영화의 탑건 매부릭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, 탐 크루즈가 뭐 집정 내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장가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최악은 이제는 좀 지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, 다음 달 7월에는 MCU 마블 영화 토르2가 방영이 되어 있는 부분, 그 다음에 뭐 한국 영화 대작은 명량 이후에 김한민 감독의 한산이 개봉할 예정이고,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일부도 올 여름에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제는 앞으로 대작들이 줄비해서 쭉쭉쭉쭉 나오면은 당연히 극장가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영화 말고도 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따로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이 JTBC 스튜디오에서 6월 24일에 한국판 종이의 집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세계 출시가 되고, 종이의 집을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. 넷플릭스 보면서 종이의 집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돼요. 이게 어마어마하게 좀 히트를 친 작품 중에 하나고, 가면을 쓰고 뭐 은행을 턴다, 요거는 워낙 유명한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, 일단은 최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종이의 집. 지금 라인업을 보면은 뭐 유지태 나오고 박혜수 나오고 김윤진 나오고 진종서 나오고 이원종 이 아저씨, 구마적 아저씨도 나오고, 김성우, 여기서 보면은 아저씨 악역을 했던 뭐 김성우도 나오고 장윤주도 나오고, 뭐 라인업이 짱짱해요. 작품도 괜찮은데 라인업도 짱짱하다.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기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인수한 미국 스튜디오인 휘베에서는 6월 17일 날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더 썸머 아이턴드 프리티, 이 드라마가 첫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게 넷플릭스에서 워낙에 대박난 영화,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소설을 쓴 한국계 미국인 제니 한이 쓴 소설을 바탕으로 러블리한 청춘 드라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소설이 뉴욕 베스트셀링 넘버1을 찍은 소설이고, 그래서 현재 많은 청춘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아직 드라마가 뭐 개봉을 하기도 전인데, 드라마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정말 뭐 10만 이상 되는 뭐 수가 대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영화 쪽에서도 당연히 기대감이 있는데, 드라마 쪽에서도 같이 좀 기대할 작품들이 남아있다, 그러면은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, 요것도 46,000원에서 44,000원 요 사이 여러분들한테 좀 써드리면은, 여기서 보면은 44,000원에서 46,000원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좀 매집을 해 나가시면은 분명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놓고 봐더라도 너무나도 괜찮아요 지금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바닥권에 있을 때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, 최근에 CGV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. 최근에 영화관 가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사람이 많아요. 너무나도 많아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지금 범죄도시2라든지 브로커, 그 다음에 뭐 주라기월드 등등 대작들도 많이 개봉을 하고, 앞으로의 기대감은 분명히 짱짱하게 있었는데, 조금은 아쉬웠던 게 CGV가 4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. 요게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다.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기존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보통 악재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CGV가 이제
원 규모의 채무 상환 자금이랑 2,400억 원 규모의 운영 자금 조달 목적으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, 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으로 차입금 일부를 상환한 걸로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최근에 극장 수요 회복에 따른 운영 자금으로 일부를 활용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전환사채 규모가 현재 시가총액의 약 35%에 달한다는, 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. 왜냐,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기는 하지만, 그래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CJ CGV 뿐만이 아니라 뭐 메가박스도 그렇고 영화관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지금 직원부터 굉장히 다 많이 뽑아야 돼요. 직원은 뭐 보통 평소에는 뭐 코로나 전에는 20명에서 30명을 쓰던 것도 지금 뭐 거의 3명에서 5명으로 교대를 하고 3교대 뭐 풀타임으로 돌린다라고 하는데, 제가 갔을 때는 팝콘이나 음료 같은 거 주문을 했을 때도 대기 인원수가 200명까지는 아니었고,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은 딱 메가히트라기보다도 뭔가 중심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200명까지는 아니고 한 50명, 60명 요 정도까지는 됐는데, 200명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의 뭐 이것도 매출적인 수익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글로벌 흥행 여부에 따라서 코로나 여파에 개봉 못한 기대작들 개봉 시기가 당연히 조율이 될 수밖에 없고, 최고의 기대작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아바타2예요.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누구라도 극장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, CGV는 어차피 여러분들 바닥권까지 너무나도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.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정말로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, 그렇다고 뭐 16년 고점 12만원에서 뭐 13만원 여기까지는 뭐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. 왜? 이때 당시에 왜 갔냐가 중요한데, 이때 당시에 넷플릭스라든지 OTT 전쟁이 있기 전이었고, 엔간한 영화는 OTT로 다 지금 보는 시대가 왔잖아요. 시대의 상황이 그만큼 좀 변했기 때문에 저만큼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, 워낙에 지금 차트는 바닥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,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각 가정에서 TV가 OTT 시장 성장에 따라서 당연히 커졌어요. 그래서 뭐 50만원에서 100만원 더 보태서 큰 TV를 사서 집에서 영화 보는 게 속 편하다, 아니면은 뭐 다시 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는 게 훨씬 더 낫다, 이게 좀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할 수는 없고,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기존에 뭐 최근에 CJ CGV를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대작들이 다 또 줄줄이 나오고 또 극장가가 지금보다 더 활발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.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앞으로의 중요한 부분이 뭐가 남아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항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